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도 우리 트롯맨 6들이 우리 가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 다뤄 보려고 그럽니다. 다름 아닌 할머니와 손주를 친구처럼 만들었다. 할머니와 손주를 친구처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SNS에서 좀 아름다운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치매 할머니와 손자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손주와 할머니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이들을 친구처럼 만드는데 트롯맨들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니면 친정 딸의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그 손주를 보는, 친정어머니가 손주를 보는 거,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는 그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외손자 예뻐해 하느니 부직갱이를 예뻐하라는 말이 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 외손자는 이뻐해봤자 다 지 핏줄, 성씨 따라간다. 저희 아버지 그 성씨 따라간다. 그러니까 말짱 이뻐해봤자 나중에 서운함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아버지가 그 외손주를 그렇게 이뻐하니까 그렇게 이뻐하지 말고 정주지 마라. 맨날 다 헛거다. 지 식구 친가만 찾는다. 그래서 당신 아무리 쏟아봐야 나중에 찬밥 신세다. 이렇게 이제 막으셨대요. 이제 친정어머니는 그러셨고, 또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를 어떻게 봤냐면, 그냥 아들 하나 낳았으니 대이을 사람 하나 나왔다. 대이을 애 하나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아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힘들 걸 생각하니까 손자가 왠지 이유 없이 싫은 거죠. 그래서 손주를 돌봐주질 않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울면 좀 이렇게 달래줘야지 될 텐데 달래주지도 않고, 그렇게 별로 시어머니가 손주를 탐탁하지 않은 거를 넘어서 좀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리광을 받으면 뭐 애를 엄하게 키워야지 왜 그렇게 어리광을 받아주냐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이제 핀잔도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자란 손자는 나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 사랑을 못 받고 자란다 하면서 그 누군가를, 그러니까 외할머니, 친할머니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속으로 싹 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워하니까 그 엄마가 남을 미워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니까 미워하지 마라. 이제 할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할머니들을 미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다독인 거죠.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커서 이제 요양원 봉사를, 왜냐하면 그게 봉사 점수가 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회사 들어갈 때도 이제 중요하니까 아들이 이제 요양원 봉사를 가서 요양원 봉사를 마치고 와서 이러더랍니다. 엄마, 할머니 요양병원에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죠.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양원과 집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자기를 미워했던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시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쎄쎄쎄 하면서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놀아주더랍니다. 요양원 갔다 와서. 그래서 사랑으로 할머니 미워하는 것을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를 궁휼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궁휼, 구했다는, 어려움에서 구했다는 거죠. 궁휼했다는 그러한 단어를 이 엄마는 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아주 일부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그 손자를 가운데 놓고 생각하는 미미한 저 마음속의 속마음을 저는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핏줄에 대한 생각과 내 자식이 우선이라는 생각과, 하지만 손자들은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뻐하는데 이 얘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심리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 얘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입장이지만 저는 할머니를, 아니야, 손자를 키우질 않아서 저는 엉터리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사실 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손자들 어쩌다 가끔가다 한 번씩 보니까 오면은 이쁘고 반갑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손자와 할머니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 손자와 할머니 사이에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요새 또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주들은 할머니가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물으니까 할머니가 귀찮아요. 아니, 몰라도 돼요. 아이,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 퉁박 주고 할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될 걸 왜 할머니 모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할머니는 애들 심부름 뒤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먹여주고 어쩌다가 이제 뭐 목욕이나 시켜주고, 이런 할머니를 몸종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을 그냥 이렇게 편할 때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저거 해줘 그러면 심부름이나 해주는 그런 할머니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엄마들 아이들을 워낙 유난하게 길러서 아이들을 마치 진공 상태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정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주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하고 애들하고는 똘똘 뭉쳐있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손자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요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트롯맨들로 인해서 확 바뀐 겁니다. 같이 앉아서 트롯을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절됐던 문화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 손주들이랑 할머니가 앉아서 들으면서 좋아하는 가수, 내 가수가 때로는 같고 때로는 틀리고 하지만 어쨌든 트롯맨 6들로 대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가정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라도 돼가 아니라 같이 소통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 트롯 천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동원 군도 그렇고 오유진 양도 그렇고 할머니를 통해서 트롯에 입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문화가 소통됨으로써 대화가 소통이 되고 갈등,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러한 가족 문화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주를 친구로 만드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죠. 즉 효문화가 다시 혹시 사회문화, 가족문화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